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 재헌절입니다. 18년 만에 다시 돌아온 빨간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주식시장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장이 하루 쉰다고 마음까지 편해지기는 어렵죠. 코스피가 하루 이틀 조정받는 수준이 아니라 고점에서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기업의 실적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지금 삼성전자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끝난 건지부터 찾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기업 분석보다 먼저 봐야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기도 전에 가격이 내려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팔아야 하는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강제로 팔고요. 그 매도가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또 다른 계좌의 강제 매도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 작동하고 있는 강제 청산의 고리가 어디에서 끊겨야 삼성전자도 바닥을 만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하락을 단순한 차익 실현으로만 보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차익 실현은 수익이 난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물량을 파는 거래입니다. 원하는 가격을 기다릴 수도 있고 시장이 좋지 않으면 매도 시점을 늦출 수도 있죠. 그런데 강제 청산은 다릅니다.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싶어도 증권사의 담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자동으로 매도됩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믿고 있어도 상관없고요. 현재 가격이 저평가됐다고 판단해도 소용없습니다. 담보가 부족하면 시장가에 가까운 주문으로 물량이 나갑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빠른 속도로 무너질 때는 투자자의 판단보다 계좌의 규칙이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강제 청산의 출발점에는 신용거래가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 신용을 사용하면 적은 자기 자본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상승장이 계속될 때는 담보 비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요. 계좌에 수익이 쌓이니 위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오면 계좌 평가 금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담보 비율보다 낮아지면 추가 자금을 입금하거나 보유 종목을 팔아야 하죠. 정해진 시간 안에 대응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다음 거래일에 주식을 강제로 처분합니다. 이게 반대 매매입니다. 반대 매매가 무서운 이유는 종목의 적정 가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전날 과도하게 하락했더라도 다음날 아침 추가 매도 주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객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증권사가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주문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싸냐 비싸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 팔아서 대출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시장에 매수자가 충분하면 물량이 큰 충격 없이 소화되지만요. 모두가 동시에 위험을 줄이는 상황에서는 매수 호가가 얇아집니다. 조금만 큰 매도가 나와도 가격이 빠르게 아래로 밀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삼성전자와 반도체 종목의 평가 금액이 줄어듭니다. 평가 금액이 줄어드니 일부 계좌의 담보 비율이 부족해지고요. 담보가 부족해진 계좌에서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그 매도가 다시 삼성전자와 코스피를 끌어내립니다. 가격이 더 내려가면 어제까지 안전했던 다른 계좌도 담보 부족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거래일에 또 다른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새로운 악재가 매일 발생하지 않아도 주가 하락만으로 다음 매도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최근 반대 매매 규모가 급격하게 커졌다는 점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지난 9일에는 하루 반대 매매 규모가 1,400억 원을 넘어 역대 네 번째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000억 원이 넘는 반대 매매가 발생한 사례 가운데 대부분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등장한 뒤 집중됐고요. 이 숫자는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는 의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장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빚과 고변동성 자금이 상당히 남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 매매가 한번 크게 나왔다고 모든 계좌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가 추가로 밀리면 다음 계좌가 위험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하락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두 번째 구조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하루 등락률을 2배가량 추종하도록 설계됩니다. 종목이 5% 오르면 상품은 약 10% 상승하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요. 종목이 5% 내리면 반대로 약 10% 손실을 반영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수익과 손실이 2배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상품은 매일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 장 마감 전후에 보유 자산과 파생 상품의 규모를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상승할 때는 레버리지 상품이 상승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기초 종목 가격이 오르면 다음 날에도 2배의 노출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주식이나 선물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새로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 탄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할 때는 반대로 작동합니다. 기초 종목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 보유 노출을 줄여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장 후반 추가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도 팔아야 하고 그 매도가 기초 종목을 다시 끌어내리는 구조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처럼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종목에서 이 구조가 작동하면 지수 전체로 충격이 번집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밀리면서 코스피가 하락하고요. 코스피 하락으로 지수 레버리지 상품에서도 손실이 커집니다. 지수 레버리지 상품이 노출을 줄이면서 선물과 현물 매도가 추가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매도가 다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압박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지수 레버리지의 리밸런싱이 같은 방향으로 겹치면 장 후반 변동폭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에서 오후 2시 이후 갑자기 낙폭이 확대되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기업 가치와 저가 매수를 보고 들어오는 자금이 주가를 받쳐줍니다. 그런데 장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과 프로그램 주문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잘 버티던 삼성전자가 오후에 다시 밀린다고 해서 갑자기 새로운 악재가 나온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변한 가격을 기준으로 기계적인 주문이 실행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장 후반 매도의 성격을 모르고 보면 삼성전자 내부에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봐야 할 것이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현물 수급만 확인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몇 주 샀는지 몇 주 팔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시장 전체가 급락하는 구간에서는 현물보다 선물에서 방향이 먼저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200 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하면 선물 가격이 현물 지수보다 빠르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투자와 프로그램 자금이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맞추기 위해 현물 주식을 팔게 됩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가장 먼저 매도 대상이 됩니다. 삼성전자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거래량이 풍부해 대규모 주문을 처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자료를 다시 읽고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정해진 지수 비중과 가격 차이에 따라 주문을 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도 코스피 선물이 무너지면 현물 매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 분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하락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것도 이 선물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이 정해진 기준 이상 급락한 상태가 일정 시간 지속되면 프로그램 매도 주문의 효력이 잠시 정지됩니다. 많은 분이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시장이 보호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이드카는 이미 발생한 손실을 되돌리는 장치가 아닙니다. 프로그램 주문을 잠깐 멈춰 시장이 가격을 다시 찾을 시간을 주는 장치입니다. 정지 시간이 끝났는데 매도해야 할 물량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거래가 재개된 뒤 다시 주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정해진 폭 이상 급락하면 시장 전체 거래를 일정 시간 중단합니다. 공포에 휩쓸린 주문을 가라앉히고 투자자에게 판단할 시간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신용계좌의 담보 부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에 들어온 환매 요청도 없어지지 않고요. 레버리지 상품이 줄여야 할 노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래를 멈춘다고 매도 원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뒤로 미뤄질 뿐입니다. 거래 재개 뒤 대기했던 매도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나왔다는 사실만 보고 바닥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급락을 멈추는 장치는 작동했지만 강제 매도의 원인이 얼마나 정리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짜 바닥은 거래가 잠시 중단된 시점이 아니라요.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매도 물량을 시장이 받아낼 수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이어지는데도 삼성전자가 버티기 시작해야 합니다. 매도가 사라져서 오르는 것보다 강한 매도를 받아내면서 버티는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강제 청산 고리는 상장 지수 펀드의 환매입니다. 시장 급락으로 불안해진 투자자가
코스피나 반도체 상장지수 펀드를 대규모로 매도하면 해당 상품의 가격이 순자산 가치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자와 기관은 가격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장지수 펀드들을 환매하고 구성 종목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인지와 관계없이 상품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지수 비중만큼 매도 물량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이 삼성전자를 직접 팔지 않아도 삼성전자를 담고 있는 상품을 팔면서 간접적인 매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지수 펀드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투자자가 한국 시장이나 신흥국 시장을 담은 상장지수 펀드를 환매하면 운용사는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을 하나씩 분석해서 전망이 약한 기업만 파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추종하는 지수의 비중에 맞춰 삼성전자와 주요 대형주를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아무런 새로운 악재가 없어도 외국인 현물 매도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글로벌 위험 회피가 강해진 시장에서는 기업 분석보다 자금의 입출금이 주가를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이 5번째 고리를 만듭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 원화로 현금을 받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자금 자체를 빼려고 한다면 그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야 하죠. 달러 수요가 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아직 한국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의 환차손 부담도 커집니다. 그러면 다른 외국인까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가 매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주식 매도가 환율을 올리고 환율 상승이 다시 주식 매도를 자극하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에는 원화 약세가 실적상 긍정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원화로 환산하면 금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급락하는 구간에서는 이런 실적 효과보다 외국인의 환차손 우려가 먼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몇 달 뒤 삼성전자 실적이 환율 덕분에 좋아질 가능성보다 오늘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금을 빼는 속도가 주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장기 실적과 단기 수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국제유가도 단순한 비용 변수가 아닙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무역 수지와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가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생기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요. 미국 국채금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반도체와 인공지능처럼 미래 성장 기대를 먼저 반영한 종목의 평가가 낮아집니다. 여기에 원화 약세와 외국인 매도까지 겹치면 코스피에는 여러 방향의 압력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무너질 수 있는지 보입니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좋은 실적이 새로운 매수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강제 청산 구간에서는 좋은 실적을 보고 매수하는 자금보다 규칙에 따라 반드시 팔아야 하는 자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저가 매수자가 1,000억 원을 사더라도 반대 매매와 프로그램, 상장지수 펀드 환매 물량이 3,000억 원 나오면 주가는 밀립니다. 기업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장의 주문 불균형이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를 실적과 상관없는 억울한 하락이라고만 생각해도 될까요? 그것도 위험합니다. 강제 청산이 하락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기대가 낮아지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 매매 물량이 주가를 과도하게 끌어내리고 있을 수 있지만요. 메모리 정점 우려와 AI 투자 둔화, 파운드리 회복 속도에 대한 의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계적인 매도가 끝난 뒤에도 기업 전망에 대한 매도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과 실적 전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 청산 구간이 끝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는 반대 매매 규모가 줄어드는 겁니다. 주가가 여전히 불안한데도 반대 매매 금액이 감소한다면 위험한 신용 계좌가 어느 정도 정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수가 잠깐 반등했는데 반대 매매가 계속 증가한다면 아직 이전 하락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겁니다. 반대 매매는 오늘 하락보다 하루나 이틀 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반등했다고 바로 신용 위험까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장 후반 리밸런싱 매도를 시장이 받아내는지입니다. 오전 반등보다 오후 2시 이후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레버리지와 프로그램 주문이 나올 수 있는 시간에도 삼성전자가 저점을 지키고요. 동시호가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종가가 밀리지 않는다면 대규모 물량을 받아가는 자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오전에 강하게 오르다가 장 후반마다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다면 기계적인 매도 압력이 아직 강한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코스피 200 선물이 현물보다 먼저 안정되는 겁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요.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과도하게 낮게 거래되는 흐름이 완화돼야 합니다. 선물이 안정되면 프로그램을 통해 나오는 현물 매도 압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현물 순매수만 기다리지 마세요. 선물 매도가 줄어드는 순간부터 삼성전자 수급도 조금씩 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주가 하락과 따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코스피가 약한데도 환율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외국인이 한국 자금 전체를 빼는 속도가 둔화됐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더라도 국내 채권이나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반대로 코스피 반등에도 환율이 계속 급등한다면 외국인의 위험 회피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수와 환율이 함께 안정돼야 반등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 코스피보다 먼저 상대 강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시장보다 덜 빠지고요. 지수가 저점을 다시 확인할 때 삼성전자는 이전 저점을 깨지 않아야 합니다. 강제청산은 유동성이 좋은 대형주에 먼저 집중될 수 있지만 그 물량을 충분히 소화한 종목도 대형주에서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악재에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모습이 나오면 시장의 강한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헌절이라 국내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과 환율, 국제 유가, 미국 국채 금리는 계속 움직입니다. 국내에서 매매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외 변수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말 동안 미국 반도체주가 한번 올랐다가 다시 밀릴 수도 있고요. 환율도 장중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월요일 시초가를 정확히 맞추려 하기보다 강제청산의 조건이 완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월요일 삼성전자가 갭상승으로 출발해도 바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휴장 동안 미국 반도체주가 반등했다면 대기하던 매수가 시초가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도 반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갭상승이 나오면 본전 매물과 신용 비중을 줄이려는 매도가 동시에 나올 수 있죠. 첫 1시간 동안 시가를 지키는지, 외국인 선물 매도가 다시 커지지 않는지, 오후까지 거래 대금을 유지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갭하락으로 시작한다고 바로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휴장 동안 나온 해외 시장의 변화를 월요일 시초가에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가격이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갭하락 뒤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져도 삼성전자가 저점을 빠르게 회복하고요. 외국인 선물이 매수로 전환된다면 강제 매도 물량이 마지막으로 소화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갭하락 뒤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저점을 낮추면 아직 다음 청산고리가 남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바닥을 한 번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첫 번째 물량은 강제 청산 속도가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물량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선물과 프로그램이 매수로 전환될 때 접근하는 물량이고요. 마지막은 삼성전자가 최근 하락 과정에서 만들어진 매물대를 거래대금과 함께 회복할 때 사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와 하락이 끝났다는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싸 보이는 구간에서도 강제 매도가 남아있으면 가격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를 보유한 분들은 내 매수가보다 계좌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 반도체 상장지수 펀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가지고 있다면 종목 이름은 달라도 모두 같은 하락고리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의 전망이 맞는다고 계좌 전체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와 레버리지 비중을 합친 실제 노출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현물과 레버리지를 같은 종목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시간이 지나 실적과 기업 가치를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매일 수익률을 새로 계산합니다. 급락과 반등을 반복하면 삼성전자가 나중에 원래 가격으로 돌아와도 레버리지 상품의 손실이 전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전망을 믿는 것과 레버리지 구조의 손실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용을 사용한 분들도 월요일 반등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주가가 반등해도 담보 비율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으면 작은 추가 하락에 다시 위험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담보 기준과 반대 매매 시점도 다를 수 있고요. 현재 계좌에서 어느 가격까지 내려가면 추가 담보가 필요한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가 전망보다 먼저 계좌가 버틸 수 있는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계좌가 먼저 청산되면 이후 반등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계좌에 종목은 여러 개 들어있는데 뭐부터 손대야 할지 순서가 헷갈리고요. 손실이 크게 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지금 물을 타야 할지, 아니면 일부를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순간이 오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코스피 전체에서 강제 청산이 반복되면 종목을 하나씩 따로 보는 것만으로는 계좌의 위험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현물인데 다른 계좌에는 하이닉스 레버리지가 들어있을 수 있고요. 반도체 장비주와 상장지수 펀드까지 합치면 실제 반도체 비중은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기만 하면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지, 손실은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까지 보여주는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리포트를 준비해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앱에 잔고 화면만 올리면 되고요. 종목명과 평가 금액, 수익률을 자동으로 읽어서 계좌의 비중과 손실 구간을 정리해줍니다. 삼성전자 비중은 적당해 보여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반도체주와 상장지수 펀드, 레버리지 상품까지 합치면 계좌가 한 업종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점수와 계좌 등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 종목별 비중 그래프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특정 종목을 무조건 사라거나 팔라고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라요.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지 순서를 잡아주는 무료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실률이 가장 큰 종목보다 계좌에 들어간 금액이 가장 큰 종목을 먼저 점검해야 할 수도 있고요. 현금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추가 매수보다 대응 여력을 만드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진단 결과를 본 뒤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분들은 결과 화면 안에서 전문가 추가 점검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 상태와 현금 비중, 손실 구간을 바탕으로 하락장이 끝난 뒤 관심 있게 볼 히든 종목군, 상장지수 펀드 매매 정보와 배은 기준, 현재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 점검,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과 하락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 가격이 기업 가치보다 수급과 강제 청산에 크게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계좌의 생존력을 먼저 점검해야 다음 반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력 단가 지지선 계산기,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 보조지표 템플릿, 실전 매매 전략 노트, 시크릿 책자 3권과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함께 보실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널처럼 신청만 받아놓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며칠 기다리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페이지로 연결되고요.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보유 종목 화면을 올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지금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쉬고 있지만 강제 청산의 원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월요일에 삼성전자가 잠깐 반등하는지만 보지 마세요. 반대 매매가 줄어드는지, 외국인 선물 매도가 멈추는지, 오후 리밸런싱 물량을 받아내는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진짜 바닥은 호재가 하나 나오는 날보다 팔아야만 했던 물량이 모두 나온 뒤에도 가격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순간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